진열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pull something from the shelves라고 하면 진열대에서 뭔가를 빼내는 겁니다. 즉, 우리말로 하면 recall하다, 없애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sweep something off the shelves. 이런 말도 있는데요. sweep something off the shelves. 진열대에서 다 수거해서 이렇게 쓸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하면은 recall하다 아니면 시장에서 철수시키다라고 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예요? 그냥 recall하고 잘못했다, 환불해주겠다. 이러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인데 말이죠. 대부분의 이제 과연 기업들이 꼭 그렇게만 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경우 소비자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제대로 만들었는데, 특히 뭐 조립식 같은 경우에요. 뭐 유아용 침대가 조립식이란 말이죠. 자기네들은 잘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제대로 조립하지 못해서 뭐 아이의 손가락이 끼거나 심지어는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소비자에게 잘못을 전가하다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럴 때 쓰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Foist the blame onto the consumer. 다시 한번. Foist the blame onto the consumer. Foist something onto somebody라고 하면 뭔가를 누구에게 돌리다, 전가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foist the blame onto the consumer 혹은 그냥 consumers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보통 우리가 소비자라고 할 때 the consumer라고 해서 대표 단수형으로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그냥 consumers 이렇게 쓰셔도 문제는 없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 말이죠. Foist the blame onto the consumer. 이거 외우는 것도 힘든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blame이란 말입니다. 이 blame이란 말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blame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한국인의 99%가 blame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비난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비난하다. 우리가 blame을 비난하다라고 외우고 있는 이유가 말이죠. 어릴 때 영어를 조금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 blame이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비난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조가 비난하다는 거, 어조죠. 무슨 말이냐? blame somebody for something bad. blame somebody for something bad. 뭔가 나쁜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blame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을 비난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나쁜 일이 너 때문에 발생했거든. 너 탓이야. 너 책임이거든. 이라고 하다 보니까 비난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The government blames the group for the terror attacks. 뻔한 얘기입니다만 The government blamed the group, 뭐 알카이다가 될 수도 있겠고요. For the terror attacks. 이런 말이 나오면 따라서 거의 100%의 한국 사람들이 번역하는 게 정부는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서 이 단체를 비난했다라고 번역합니다. 테러 공격을 당했으면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은 참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외첩보 담당하는 CIA는 뭐 했냐는 거죠. 9.11 사태 때. 아니 경찰은 뭐 했고 FBI는 뭐 했고 민항기가 도심지에 와서 들이박을 동안 군 부대는 뭐 했냐는 거죠. 그들이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blame의 의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뭔가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너 때문에 벌어졌거든, 너 탓이거든, 너 책임이거든 이란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을 의미를 보면 정부는 이번 테러 공격의 원인이, 책임이 혹은 누구 때문에 벌어졌다? 이 단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는 방법은 정부는 이 단체를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로 지목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근데 비난하다고 하니까 자꾸 비난받을 만한 번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를 자꾸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죠.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다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의무기준을 강화하다라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안전검사를 의무화하다. 의무화하다라고 할 때 require 쓰면 되겠는데요. require safety testing 이란 말씀입니다. require safety testing. require가 의무하다인가? 요구하다 아니야?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고요. 의무 기준을 강화하다라고 할 때요. set tougher mandatory standards for the products. 다시 한번요. set tougher mandatory standards. mandatory가 의무적인 standards 기준인데요. 이거를 tougher하게 만들겠다. 즉 더욱 엄격한 의무 기준을 만든다. 즉 의무 기준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for the products. 그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좀 전에 제가 require를 의무화하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말이죠. 우리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어로 나올 때 예를 들면 the law 이렇게 주어로 나오면 동사가 두 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죠. 첫 번째가 requires, 두 번째가 allows, something이 바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목적어가 아니면 requires, allows,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렇게 오형식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 이 법은 누가 뭐뭐 할 것을 요구한다. 이 법은 누가 뭐뭐 할 것을 allow, 허용한다라고 번역하지 마세요. require라는 얘기는 요구한다는 의미는 많은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이 요구하는 바를 처벌받죠? 예,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누가 뭐뭐 하는 것이 의무시 된다. 즉 require는 의무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요. 반면에 the law allows somebody to do something이라고 한다면 이 법은 누가 뭐뭐 할 수 있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니까 누구에게 뭐뭐라는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말로 번역하셔야 되겠죠. 즉 require는 의무사항을, allow는 권리사항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죠. 생산을 잠정 중단하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해당 모델의 판매를 무기한 중지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먼저 생산을 잠정 중단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suspend production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군요. suspend production. 예. 잠정 중단이라는 얘기는 잠깐, 근데 언제까지 결정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suspend 정도가 좋겠고요. 해당 모델의 판매를 무기한 중지하다라고 할 때는요. indefinitely halt. 예, 중단하는 거죠. 뭘요? sales of the model 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indefinitely halt sales of the model 그렇게 쓰면 되겠군요. 우리가 뭐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미지에 먹칠했다라는 말, 예, 여러분 다 사용할 수 있죠? 예,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예, 또 먹칠한 이미지를 회복하다라는 말도 나와 있고요. 예, 먼저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미지에 먹칠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은 뭐 가장 많이 쓰는 동사 뭐 사실 두 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tarnish란 말씀이다. 그래서 tarnish somebody's image나 tarnish somebody's reputation 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이 tarnish를 보면 땅에 떨어지다, 바닥에 떨어지다, 먹칠하다라는 말이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먹칠한 이미지, 예, 아니면 추락한 이미지를 예, 회복하다라고 할 때 restore라는 동사를 썼어요. restore one's sleeping 아니면 tarnish it image or reputation. 다시 한번 restore one's sleeping 떨어지고 있는 거죠. 혹은 tarnish it 망가진, 먹칠된 image나 reputation이라고 쓰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생생 인터뷰 내용이 뭐였죠? 바로 제품 결함이었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제품 결함 product defects. 다시 한번 product defects. 바로 제품 결함이라고 할 때 쓰는 아주 좋고 유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영어로 세상 읽기 코너입니다. 내용을 보니까